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이슈가 눈길을 끌었을까요? 야인스톡 오늘의 이슈 공개합니다. 오늘의 이슈입니다. 두산퓨얼셀 블록딜 미달, 투자 대응 전략은입니다. 구조 조정 중인 두산그룹의 오너 일가 블록딜 소식에 오늘 두산퓨얼셀의 주가가 급락했습니다. 두산퓨얼셀 대주주들은 전날 장 마감 이후에 총 19.7%의 물량을 블록딜을 위해서 내놨는데요. 이 가운데서 10.9%만 매각에 성공하면서 절반 정도의 물량은 매각에 실패했습니다. 이달 말에 청약이 시작되는 두산퓨얼셀 유상증자 발행가 대비해서 가격 매력이 없었던 것으로 평가되는데요. 이번 블록딜이 두산중공업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조치였던 만큼 지분 일부가 매각에 실패하면서 자구안에 차질이 생기지 않을까 우려도 나옵니다. 또한 추가 블록딜에 대한 우려도 함께 나오는데요. 두산퓨얼셀 측에서는 이번 블록딜 자금만으로도 주식담보대출 상환에는 무리가 없다고 밝혔지만 시장에서는 연말 전에 다시 한번 블록딜을 시도할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전문가들은 두산중공업 지분증여 과정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조언과 함께 추가적인 두산퓨얼셀의 오버행 이슈가 발생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분석했습니다. 네, 오늘은 두산퓨얼셀에 대한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요일에 가장 핫한 두 남자 문서진 전문가님 그리고 신기수 전문가님과 함께 할게요.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화요일입니다. 이 두 분과 함께 두산퓨얼셀에 대한 이야기 또 여러분들 궁금하신 내용들 이야기 나눠볼 거고요. 또 화요일에만 만나볼 수 있는 바로 그 코너 수익의 진수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께 종목 추천해드리는 시간 기다리고 있으니까 끝까지 함께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다다파파님 요새 맨날 지각하시다가 오늘은 제 시간에 오셨네요. 자, 그리고 경제야 살아나자님도 오랜만인 것 같아요. 버리앵두님, 이기용님도 함께하고 계시고요. 쫄보님도 인사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다양한 이야기, 두산퓨얼셀이라든지 또 두산중공업에 대한 이야기들, 그룹주에 대한 이야기들까지 모두 함께 이야기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야인스톡 출발해 보겠습니다. 어제 이제 저희 장 마감 이후에 뉴스가 나왔었죠. 블록딜을 할 거다. 그러면서 오늘 시장에서는 두산퓨얼셀의 주가가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19.7%의 물량을 내놓았는데 오늘은 그 절반 정도만 블록딜에 성공을 했거든요. 매각에 성공을 했거든요. 이렇게 절반만 성공한 데에는 어떤 이유가 있었을까요? 뭐 이걸 블록딜을 이끌었던 쪽에 네. 너무 낙관적으로 받는 것 같아요. 저는 제일 처음에 규모를 4천억이라고 할 때도 네. 이거 살까? 수요 아, 예측을 그래요? 이렇게 했나? 이런 생각했었거든요. 왜요? 예, 주관사들이 네. 너무 좀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너무 긍정적으로 봤는데라고 생각을 해서 그 관련 주관사들의 전체적 하우스의 뷰를 봤는데 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요? 이게 확실하게 수소 쪽이나 두산퓨얼셀 쪽을 하우스들의 뷰가 좋더라고요. 그쪽이 주관사들이. 아, 그래서 이걸 좀 수요 예측도 굉장히 좀 많이 했는 것 같긴 한데 뭐 어쨌든 수요 예측이 좀 저는 지나치게 좀 높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 정도 한 절반이 나간 것도 저는 되게 괜찮게 저는 봤거든요. 왜냐하면 유증을 이제 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유증 가격 대비해서 그렇게 할인이 강하지도 않아요. 그래도 18%나 할인을 한 거면 꽤 근데 많이 한 거 아닌가요? 뭐 사실 그 18%지만 거의 그러니까 블록딜 하는 입장에서 4천억이잖아요. 네. 그러면 이걸 블록딜 하면 분명히 오봉이 이슈 때문에 시장에서 돈이 빠질 건 알거든요. 그러면 네. 기본적으로 10%는 뺀단 말이에요. 그러면 본인들 입장에서 한 7, 8% 정도 할인인데 유증 가격이 지금 유증 한 34,000원대인가요? 네네. 뭐 그걸 감안하면 에이 이런 생각 했을 것 같긴 해요. 그리고 두산퓨얼셀이 사실 너무 비싸긴 하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올랐죠. 예, 이게 만약에 한 3만 원 초반대에서 형성돼 있는 상황에서 만약에 블록딜이 시도가 됐으면 제가 보기엔 성공했을 것 같긴 한데 이미 가격적인 부담이 좀 많이 들어가 있는 상태라 가지고 거기에 유증적인 유증에 대한 뭐 메리트도 사실상 좀 크지 않아 가지고 조금 이제 미달된 게 아닌가라 생각하고요. 다시 한번 이야기지만 이건 이제 블록딜 수요 예측하신 분들은 좀 힘들긴 네. 할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가격적인 메리트도 없었던 데다가 이미 주가가 많이 올라왔었으니까 9월 7일에 이제 6만 원 찍고 나서부터 조금씩 계속 떨어지긴 했는데 그래도 아직까지도 계속 높다라는 거죠, 가격이. 이게 왜냐면 이거 뭐 보면 아시겠지만 사실 이 두산퓨얼셀은 실적을 보고 가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 수소 연료 전지와 관련된 부분, 수소 발전과 관련된 부분의 네. 흐름이니까 결국에는 이거를 가지고 가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두 가지겠죠.
내가 이걸 한 10년 이상 들고 가겠다라고 생각해서 아예 장기를 하든가 네. 예, 아니면 그러니까 그렇게 장기를 할 것 같으면 한 번에 이만큼 큰 물량이 나오긴 어려우니까 그러면 그냥 한 번에 사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아니면 뭐 단기 차익 실현을 노리고 들어갈 수도 있는데 네. 아까 했지만 단기 차익 실현을 노리기에는 지금 좀 부담스러운 구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세력들은 다 빠졌을 것 같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좀 약간 장기적으로 보는 사람들만 들어갔으니까 네. 물량 자체가 좀 적을 수밖에 없겠죠. 예. 알겠습니다. 신기주 전문가님은 오늘 두산 퓨얼셀 블록딜 관련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셨어요? 가령 제가 저보고 참여하라고 그래도 네. 안 사셨을 것 너무 같아요. 비싸요. 아직도 비싸다? 네. 저도 그러니까 이 두산 퓨얼셀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이제 상한가가 벌써 이제 2번이나 나왔잖아요. 더 갈까 싶을 때 더 가고, 더 갈까 싶을 때 더 가고, 더 갈까 싶을 때 더 가고 이래가지고 계속 지금 가격을 쌓아 올린 종목이거든요. 네. 근데 거기서 뭐 할인율 20% 정도 줘가지고 그 매력이 별로 그렇게 없었을 것 같아요. 저 같아도. 그래서 뭐 절반 정도는 뭐 잘했다 보고요. 뭐 내용상으로 보면은 두산중공업에 무상증여하기로 했던 부분에서 이제 그중 23%는 이제 그 무상증여하기로 했으니까 놔두고 나머지 19.7% 처분한 건데 그 중에서는 10.9%만 처분이 된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좀 비싸다 하는 이제 그런 컨셉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수호 관련해 가지고 지난번에 니콜라 건만 안 터졌어도 네. 어쩌면은 조금 이제 분위기 좀 탈 수 있었을 것 같은데 니콜라 건 터지는 것 바람에 수소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이제 분위기가 살짝 좀 다운된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근데 네. 그 구간에서 약간 좀 무리하지 않았나 그런 분위기. 그러니까 수요 조사는 그 전부터 되고 있었을 텐데 네. 좀 무리하지 않았나 싶고 뭐 그런 걸로 어쨌든 가격이 좀 높다, 비싸다. 이렇게 비싼데 내가 들어가가지고 여기서 지금 사서 그 할인율 받고 들어가가지고 과연 얼마나 내가 수익 내고 나올까 이런 생각은 꼭 그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서 부담이 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비슷한 의견이신 것 같아요. 여전히 가격적인 부담이 있는 구간에서 할인율을 18%나 해주긴 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비싸다라는 인식들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러면 오늘 두산 퓨얼셀이 이렇게 하락한 거는 블록딜을 했기 때문이에요? 아니면 블록딜이 절반만 성공했기 때문이에요? 둘 다예요. 둘 다예요? 만약에 네. 블록딜을 성공해도 네. 하락했을 거예요. 아 블록딜이 다 성공을 했어요? 왜냐하면 어쨌든 오버행 이슈가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블록딜을 성공해도 근데 이제 거기에 성공까지 안 했으니까 이제 좀 팀이 좀 더 약했겠죠. 만약에 블록딜을 성공을 했다면 네네. 급락 이후에 그래도 이제 결국에는 그만큼 긍정적으로 시장에서 보는구나라는 인식이 있으니까 이것보다는 낙폭을 더 많이 했을 거예요. 10% 이상의 하락은 안 나올 것 같긴 해요. 네. 근데 10% 이상의 하락을 했다라는 거는 거기에 이제 블록딜이 이제 실패했다. 근데 이게 실패가 아닙니다. 이게 실패가 아니에요. 이 정도면 실패가 아니죠. 사실상 그러니까 선방했다? 예, 저는 개인적으로 선방했어요. 네. 이게 왜냐하면 그날 제가 이제 저녁에 공시를 보고 야, 이거를 한 방에 4천억을 이게 받아갈 게 있나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저는. 근데 2천억 정도 가져갔으면 저는 선방했다고 보는데, 예, 저는 그런 생각해요. 아 그래요? 네. 그러면 그래도 어쨌든 간에 이 두산중공업 입장에서는 이게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서 두산 퓨얼셀이 이제 블록딜이라는 걸 한 건데 어쨌든 4천억이 필요하니까 4천억을 그렇죠. 내놓은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중에서 어쨌든 2천억만 얻게 된 거니까 네. 그렇게 되면은 이 재무구조 개선하는데 조금 차질이 생기진 않을까 걱정도 되거든요. 시간은 조금 걸릴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이번에 한 게 그거잖아요. 여기서 4천억을 해가지고 지금 이제 주식을 담보로 잡아놓은 거잖아요. 네. 이게 왜냐하면 주식 담보를 풀어야지 지금 두산중공업에 무상증여를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번에 4천억 하면 그걸 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주식 담보 대출 해놓은 것도 이제 청산을 하고 그 다음에 무상증여 할 때 이제 양도세 나오는 부분도 이제 그거를 메꾸려고 4천억을 한 건데. 절반밖에 안 됐으니까 네. 아마 이거 풀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푸는 거에서 완벽하게 다 풀리진 않겠죠. 그러니까 이제 들어오는 거는 조금 늦게 들어올 것 같긴 한데 뭐 큰 틀은 흔들림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쨌든 의지가 강하잖아요. 두산 그룹 내에서 두산 퓨얼셀을 좀 인수를 시켜가지고 결국엔 그걸 만들어서 두산중공업 쪽으로 계속 이제 재무를 구조를 개선을 하겠다라는 거니까 네. 시간은 조금 더 늦어질 수 있겠지만 큰 틀의 흐름에서는 변하는 건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네. 신기수 전문가님은 어떠세요? 이 두산 퓨얼셀의 블록딜이 반만 성공을 했어요. 재무구조 개선에는 큰 차질이 없을까요? 일단 그 증여하기로 하는데 이제 그 주담 대출을 풀어야 되잖아요. 네네. 그걸 푸는 데는 이제 문제가 없다고 했으니까. 두산 퓨얼셀 측에서 예. 그렇죠. 그거 풀리면 일단 무상증자는
무상 수 증여는 있어요? 이제 그 가능하거든요. 네네. 예, 가능하기 때문에 그 증여가 되면 일단 부채 비율이 두산중공업 쪽에서는 뭐 줍니다. 일단 339%인데 지금 네. 이게 240%까지 지금 이제 줄일 수 있는 부분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네. 사실 뭐 이거가 뭐 됐다 안 됐다 이게 두산중공업과 관련된 어떤 이제 재무적인 어떤 리스크를 좀 해소시키는 데는 별로 그렇게 영향은 많이 미칠 것 같지 않아요. 그거는 가능하다. 그래요? 예, 가능은 예, 하다. 가능하다 이제 보이는데 네. 단지 이제 요번에 이제 팔려고 했던 부분이 꼭 요것만 가지고 이제 하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여러 가지 뭐 세금도 내야 되고 네네. 그런 부분들 다 이제 어쨌든 합쳐가지고 돈이 팔려고 필요하니까. 그랬는데 안 그렇죠. 팔렸잖아요. 더 팔고 싶겠죠. 그렇죠. 네, 이걸 더 팔고 팔아야지. 싶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은 좀 남아 있다 이렇게 어. 봐야 되겠죠. 그럼 어쨌든 그걸 팔아야지 조금 더 원활하게 이제 진행이 예, 되는 예. 건데 오늘 팔린 부분만으로도 가능은 하다. 그러면 사실 저는 두산중공업의 주가도 조금 궁금하거든요. 이게 두산중공업의 주가에 영향은 없을까요? 두산중공업의 주가를 보게 되면은 오늘 살짝 떨어지기는 했어요. 예, 근데 별로 그렇게 영향이 많이 없습니다. 그죠? 이게 그러니까 가령 블록딜- 두산퓨얼셀의 그런 부분들이 우리한테 와서 재무구조가 개선이 된다면 두산중공업 네. 입장에서는 괜찮은 거예요. 아, 그래요? 좋은 일이잖아요. 근데 어쨌든 4천억 중에 2천억만 생긴 거니까 조금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시간이 좀 길어질 수도 있고 조금 그럴 시간이 그런 길어지는 어쨌든 나쁜 리스크가 일은 있는 아니잖아요. 예. 거예요. 아 그래요? 100만 원 언젠가는 받을 되는 거니까? 거를 네. 지금 50만 원밖에 못 받았다고 네. 그 아이씨 이러고 아, 그건 아니에요? 던져버리진 않잖아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나쁜 일은 아닌 것 같고 아. 단지 이제 두산중공업도 이번에 많이 올라왔잖아요. 사실 이런 네네. 부분들 때문에 지금 많이 올라온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주가가 뭐 이런 부분들 가지고 어차피 뭐 이번에 뭐 4천억 다 됐다고 해서 네. 어차피 뭐 2만 원 넘어가지고 쭉 올라간다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이미 이 두산중공업에 일단은 반영이 돼 있기 때문에 큰 영향은 없고 그냥 중립적으로 봅니다. 나쁘지도 좋지도 않은 지금 상황에서는 네. 그 정도의 흐름으로 가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재무구조 개선 얘기하니까 오늘 이 두산퓨얼셀의 매각뿐만 아니라 블록딜뿐만 아니라 뭐 두산인프라코어나 두산건설 매각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건 거죠. 이들의 매각 상황은 좀 어때요? 진행 상황은 근데 사실 잘 이제 되고 있나요? 두산건설은 조금 힘들지 않을까요? 단기에는. 그래요? 왜냐하면 이 건설업황 자체가 그렇게 녹록치가 않아요. 녹록치가 않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뭔가 건설업을 살려고 하는 데가 매물대가 마땅치 않을 거예요. 예, 매수자를 찾기가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네. 두산인프로코어는 가격을 잘 받을 것 같긴 해요. 최근에 두산인프로코어의 어쨌든 주 매출처가 중국 쪽이 많잖아요. 근데 중국이 최근에 인프라 투자를 많이 하면서 굴삭기 수요가 늘었거든요. 그리고 두산인프라코어의 실적 자체도 괜찮단 말이죠. 두산인프라코어는 잘 팔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사실상 뭐 이번 두산퓨얼셀이 뭐 이게 블록들이 실패했다고 해가지고 나머지 그룹사들의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고요. 각각의 이슈예요. 그러니까 네. 두산건설은 건설업황 자체가 그렇게 녹록지 않기 때문에 인수자를 찾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고 근데 왜냐하면 이거는 뭐 두산퓨어셀이 뭐 블록딜을 성공하고 말고의 상원이 아니에요. 성공했다 해서 뭐 두산건설이 뭐 더 뭐 인수자를 잘 찾고 잘 될 것 같지는 않고요. 네. 두산인프라코어가 뭐 이것 때문에 안 될 것 같지 않나요? 잘 팔릴 것 같아요. 두산인프라코어는 뭐 계속 이야기지만 확실하게 분위기는 좋을 것 같아요. 예, 좀 좋은 가격에 팔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어쨌든 두산중공업의 이 재무구조 개선의 절차는 그래도 순항을 하고 있는 거라고 봐도 괜찮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약간 늦어질 수는 있어도 네. 결국에는 되는 거죠. 예, 결국에는 이제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우려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오버행 리스크라는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저는 주린이니까요. 이 오버행 리스크를 처음 들어봤는데 신기루 전문가님, 일단 이 오버행 리스크가 뭔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헷갈리더라고요. 오뱅 검색을 해볼 때. 이슈라는 거는 이제 네. 가령 이제 유증 같은 걸 하게 되면은 증자를 받은 사람들이 이익이 좀 어느 정도 났을 적에 계속 주가가 올라오면은 팔고 싶어지죠. 그러니까 싸게 샀으니까. 예. 매도가 계속 나오게 되면 주가가 못 가겠죠. 아.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오뱅 이슈라는 것은 잠재적으로 매도 나올 물량들이 많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요번에 그 유증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네네. 이제 그 유증도 있고 또 블록딜을 했는데 블록딜에서 싸게 산 사람들도 있고 이 두 가지가 결합돼가지고 주가 좀 올라가면은 양쪽이 다 팔게 되면은 아 그럼 주가가 주가가 더 이제 떨어지니까. 올라가기가 힘들다. 아.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있는데 네. 이제 과연 이 두산 퓨얼셀에는 그 오버행 이슈가 나올 수 있을까요? 일단 그 대주주들이 이번에 참여를 안 했어요. 그 대주주들이 참여한 특별 관계인도 유증에 참여를 이번에 안 했거든요. 네.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보다 더 큰 이제 오병 이슈가 추가적으로 발생할 여지는 없는데 아 그 대주주가 참여하면 조금 더 가능성이 커져요. 특별 관계인 같은 경우에 참여를 하게 네. 되면 물량이 크죠. 아.
그런 것들이 나올 때 큰 물량이 나올 때 이제 네네. 주가에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번에 참여를 안 했기 때문에 좀 제한적일 걸로는 봅니다. 하지만 이제 유증 결과가 지금 이제 어떻게 되냐에 따라 가지고 그렇죠. 유증에서 돈 못 구하면은 3,400억인가요? 블록딜 해가지고 또 돈 더 구하고 또 해야 되는 싶겠죠. 거니까. 예, 그러니까 그게 아직까지 남아 있어요. 네네.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 또 이제 어떤 시각도 있느냐면은 지난번에 이제 그 두산 솔루스 할 때 경영권 포함해서 매각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두산 퓨얼셀도 경영권이 포함돼 가지고 이제 그냥 하면은 블록딜이 안 되니까 네네. 포함해 가지고 팔 여지도 있다. 아, 네,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이야기들, 그런 시나리오들이 이제 불확실성을 작용을 할 여지가 크죠. 이 두산 퓨얼셀이 팔릴 때까지는 계속해서 어떤 불확실성이 여러 가지 좀 대안들을 내놓을 것 같은데 전문가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오버행 이슈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그냥 이게 추가적으로 나올 만한 건 크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제 지금 구간에서 다시 지금 유증을 하고 있는데 네. 이번에 뭐 이 그 블록딜이 실패했다고 해가지고 그 물량을 메꾸려고 바로 또 유증할 것 같진 않고요. 네. 예.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블록딜을 추진하겠죠. 근데 이거는 아까도 했지만 블록딜이 성공해도 어차피 4천억이잖아요. 그러면 이번에 블록딜을 그럼 추가적으로 블록딜을 하는데 뭐 추가적으로 돈을 더 뭐 그 3천억, 4천억 하진 않을 거야 아니겠습니까? 부족분을 할 거란 말이죠. 네. 그러면 어차피 원래 나올 날 했던 물량이었잖아요. 오버행 이슈. 그러니까 이걸 더 추가적으로 더 오버행 이슈가 나온다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이 오버행 이슈라는 게 내가 돈이 벌려야 나오잖아요. 내가 매수를 했는데 인수를 했어요. 근데 네. 수익이 안 나면 아, 왜 그러니까 팔겠어요? 내가 싸게 샀는데 예. 지금 주가가 그럼 내가 산 것보다 높아야 높아야 파는 팔죠. 거죠? 예. 네. 그러니까 이게 그 내가 수익을 보려고 하는 거지. 그냥 단순히 두산 퓨얼셀을 두산그룹을 도와주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아무래도 받는 사람이 또 매수자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시세 차익을 노리고 들어오는 건데 지금 주가 수준에서 이걸 팔까요? 오늘 제가. 36,000원에 샀나요? 네. 근데 제- 37,000원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보기에는 단기에 나올 네. 것 같진 않아요. 주가가 예를 들어 단기에 막 6만 원, 7만 원, 8만 원 갈 수 있는 주가 흐름이면 이거 500 이슈 나올 수도 있다라고 걱정할 것 네네. 같은데 이게 제가 보기에는 단기에 막 6, 7만 원을 다시 회복할 것 같지 않거든요. 그러면 그렇죠. 단기적으로 뭐 500 이 물량들이 500 이슈로 나올 가능성은 크지 않다. 이번에 블록딜도 보니 한 90일인가요? 네, 라급을 한 네. 90일 엮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3개월 안에 주가가 많이 올라가야 되는데 그럴 것 같진 않아요. 네, 그럴 것 같지가 않아가지고. 유상증자가 마무리가 돼도. 네, 돼도. 예, 저는 그래요? 그렇게까지 나올 것 같진 않습니다. 만약에 뭐 그러니까 오히려 뭐 니콜라가 뭔가 모르게 뭐 기사회생을 해버려가지고 뭐 확 올라갔다. 그러면 모르겠는데 그런 흐름이 아니라 지금 현재 흐름을 유지한다면 네. 단기간 내에 주가가 급등할 가능성이 크지 않기 때문에 이 말은 결국에는 다른 말로 하면 단기간 내에 500 이슈도 나올 게 없다라고 나올 보고 게 있습니다. 없다. 근데 계속해서 기관이 보니까 수급을 체크해 보니까 두산 퓨얼셀을 계속 팔고 있더라고요. 네. 오늘도 외국인하고 기관이 많이 팔았잖아요. 네, 네. 괜찮아요, 그래도? 근데 이게 이제 지금 이제 파는 입장에서는 이건 500 이슈로 보기는 어렵죠. 아, 그냥 그래요? 이제 너무 비싸니까 이제 그나마 차익 실현한다고 나오는 물량이 오고 이거는 간헐적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500 이슈도 한 방에 확 나오는 방에. 물량인 거니까 그럴 가능성 크지 않다는 거죠.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두산 퓨얼셀 자체가 지금 현재 이게 너무 높긴 해요. 너무 높긴 하고 그럼 그리고 어느 정도가 적정한 거예요? 이게 되게 어려운. 이거는 만약에 실적을 베이스로 적정 주가를 매기면 5,000원 미만이죠. 5,000원 미만이요? 5,000원 미만. 아, 실적 진짜요? 베이스면. 아직 실적이 받쳐지지 이게 왜냐하면 이게 실적은 아니잖아. 이게 그치, 정책 사실 수혜주로 끌고 올라온 이게 거예요. 지금 여기 이게 이 두산 퓨얼셀의 주가를 이거 대부분 이제 애널리스트들 주요 이제 하우스에서 애널리스트들이 이거 평가를 하는 것 중에 네. 상당히 대부분은 5만 원대도 많거든요. 5만 원, 6만 원, 뭐 7만 원도 있는데 그분들의 논리는 이거예요. 한 10년 후 주가를 이익을 땡겨서 하더라고요. 어떤 분은 20년 후에 진짜요? 실적까지 땡긴 거니까. 그러니까 실적을 담보로 하면 5,000원 정도로 봐야 되는 거고. 네. 근데 이걸 실적으로 보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수소 산업에 대한 모멘텀 프리미엄을 보고 가는 거니까 네. 이만큼 주가가 나온다라고 보는 거고. 하지만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게 정말 그러면 뭐 2만 원도 깨고 뭐 만 원까지 갈 것이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수소와 관련된 에너지가 이번에 뭐 저는 뭐 뒤에도 이야기했지만 저는 신재생 에너지 쪽에 요즘에 계속 강조를 많이 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수소가 유럽 쪽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 최근 들어서는
중국 쪽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거든요. 그래서 수소 산업과 관련된 분위기가 여전히 니콜라 때문에 저는 끝나진 않았다고 보고 여전히 형성이 돼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주가는 방어는 될 건데 네.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다만 단기적으로 급등하는 흐름은 지금은 좀 어렵다. 저는 이게 지금 한 6만 원까지 올린 것도 약간 제 생각에는 나름의 이제 이 블록딜과 유증까지 다 생각해서 약간 그룹사 쪽에서 좀 힘을 쓴 게 아닌가라는 네. 그냥 합리적인 의심, 이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느 정도 이제 그런 프리미엄을 좀 빼고 그렇다면 매물대 소화까지 하려면 조금 더 가격 조정은 크지는 않겠지만 기간 조정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전문가님 생각도 비슷하세요? 혹시 두산 퓨얼셀 주가 역시나 아직 비싸다라고 말씀을 하셨었는데 그러니까 수소차 또 수소 에너지 이쪽과 관련된 종목들이 급등을 했는데 네. 다 비싸죠. 지금 현재 구간에서 수익이 안 나요. 왜냐하면 이거는 미래를 보면서 가는 건데 그 동력은 뭐냐면은 이제 두 가지죠. 이제 첫 번째는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린 뉴딜 뭐 이제 얘기하면서 친환경 쪽 밀어붙였고 수소차는 또 이번 정부에서 굉장히 많이 밀어붙였던 쪽이죠. 네.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뭐냐면 유럽에서 여기에다 힘을 확 보태줬어요. 올해 유럽 쪽에서 수소 에너지 그 시장을 굉장히 키우겠다. 네. 어떤 얘기까지 했냐면 수소 거래소를 만들 거고 그리고 이제 수소를 거기서 거래를 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는 거. 이거는 뭐냐면은 그 원유 거래소처럼 그런 거거든요. 그런 걸 만들 거고 오펙처럼 수소 연합체 같은 걸 만들겠다라고 유럽 쪽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그래서 그 정도까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수소 관련주들이 그렇다면 앞으로 미래는 수소의 세계가 진짜 열리겠구나 이러면서 이제 많이 올라온 거죠. 그렇죠. 그 두산 퓨얼스 같은 경우에는 왜 이렇게 그러면 더 먼저 올라왔느냐면은 지금 연료전지 쪽으로 점유율이 제일 높아요. 50% 이상입니다. 1위 업체예요. 근데 지난번에 이제 유증하기 전에 이제 두산 퓨얼스과 관련해 가지고 이제 걱정거리가 뭐였냐면은 지금 SK 쪽에서 또 이쪽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증설해 가지고요. 시설을 그냥 캐파를 늘리고 있는데 두산 퓨얼셀이 이번에 유증 통해 가지고 그거를 또 이제 그 시설 더 늘리겠다고 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이 이제 두산 퓨얼셀의 이제 어떤 점유율 1위라는 걸 가지고 이제 멀티플을 더 많이 준 거예요.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올라와 있는데 근데 이제 요번에 오병 이슈로 이렇게 이제 한번 꺾이게 되면은 다른 수소차들은 이번에 반등이 나올 걸로 봐요, 저는. 근데 이 수소에너지 중에서 두산 퓨얼셀은 네. 조금 이제 아직까지도 잠재되어 있는 부분이 한 번 더 추가 블록들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데 대한 어떤 잠재적인 불안감들이 연말까지는 일단 좀 두고 봐야 되지 않을까.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지금 팔기엔 좀 늦은 것 같고 고점에 네. 잡으신 분들은 좀 보유는 하셔야 되겠지만은 신규 접근은 지금은 조금 더 기다려야 된다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어쨌든 두산 퓨얼셀은 급락을 했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늘 블록딜 이슈 있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추가 블록딜이라든지 불확실성이 있는 상황에서 두산 퓨얼셀 그래도 어쨌든 수소 정책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기도 하잖아요. 그럼 그거를 예상을 한다면 지금 투자를 들어가도 되는 시기일까요? 뭐 앞서 이제 전문가님도 이야기하셨지만 지금은 조금 그러니까 가지고 계신 분이 이번 블록딜로 인한 지금 오늘의 하락 때문에 뭐 이제 지금 가격에서 손절하는 거는 의미는 없어요. 손절은 굳이 손절할 네.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가지고 계신 분은 이미 여기서 물려 내려오셨잖아요. 그러면 저는 근데 홀딩이 맞다고 봅니다. 뭐 계속 이야기지만 수소와 관련된 정책적인 방향이라든지 글로벌적인 트렌드를 감안하면 네. 결국은 온다라고는 봐요. 다만 단기적으로는 좀 올라오긴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네. 그렇기 때문에 굳이 많이 떨어졌다라는 이유로 이 종목을 신규 매수하는 건 전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수소 쪽에 관심이 있으시나 아니면 신재생 쪽을 보신다면 요 종목보다는 좀 다른 네. 게 먹고요. 나는 그래도 좀 싸고 좀 많이 떨어져 있고 두산그룹을 좋아한다 하시면 차라리 두산중공업을 하시는 게 더 나아요. 오히려 두산중공업 쪽으로 네. 뭐 매수를 하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신기주 전문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앞서 채팅창에서 약간 갈렸어요. 이거는 그래도 수소니까 하락해도 올라오긴 할 거다. 하락이 어디서 멈추냐가 포인트 아니겠느냐라는 의견도 있었고 한쪽에서는 두산 퓨얼셀은 실적이 안 받쳐져서 안 올라올 것 같다. 하나솔루션이나 다른 수소주에 비해서 안 올라올 것 같다라는 의견도 있어요. 그럼 이런 두 의견 사이에서 두산 퓨얼셀을 지금 투자를 해도 되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조금 더 두고 봐야 되는 걸까요? 일단 반등은 나올 걸로 봅니다. 반등은 근데 나올까요? 반등의 시기가 다른 수소 에너지 관련주들은 먼저 반등이 나올 건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두산 퓨얼셀은 추가 블록 딜에 대한 이제 불확실성 불확실성이 때문에. 있기 때문에 연말 지나고 보자. 그리고 바닥이 어디서 나올지는
미리 예단은 하지 말자. 추가 블록딜 얘기가 나오면 조금 더 빠질 수 있어요. 네. 하지만 그냥 뭐 예상해 보기로는 많이 빠지면 3만 원 부근에서는 바닥을 좀 잡지 않을까. 한 번 더 빠진다면은 예상은 해볼 수는 있고요. 오늘 양봉이 나오고 거래량이 터졌기 때문에 손바뀜은 일단 됐거든요. 그래서 아마 여기서 일단 잡아 올리는 흐름은 나오는데 네. 반등이 급하게 나오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좀 기다려 볼 만하지만 신규 매수는 굳이 이 종목을 들어갈 필요가 있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두 분과 함께 두산 퓨얼셀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대규모 블록딜이 나오면서 오늘 주가가 크게 출렁거렸습니다. 두산 중공업 재무구조 개선의 일환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 건데요. 아무래도 오늘 이 블록딜이 100% 진행이 되지 않다 보니까 앞으로 추가 블록딜에 대한 우려라든지 불확실성 여전한 상황입니다. 때문에 신규 진입은 조금 위험할 수 있다라는 의견도 주셨고요. 지금 가지고 계시는 분들 오늘 급락해서 많이 좀 속상하기도 하셨을 텐데 그래도 손절에 대한 의견은 두 분 다 주지 않으셨어요. 잘 참고하셔서 앞으로 좀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야인스톡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